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이 포함된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가 발효됐습니다. 미 정부는 대외적으로 특별한 제한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양국 간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인 GPT 4.1을 공개했습니다. GPT 4.1은 이번 모델과 비교해 코딩 성능과 지시 수행 면에서 향상됐고 비용은 줄었다고 오픈AI는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하면 노년기 인지 저하 위험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그룹의 인지 장애 위험률이 적게 사용하는 그룹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연구팀은 정기적인 디지털 기술 사용이 인지 능력을 오히려 촉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현지 시각 15일부터 이른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포함해 관리합니다. 미국 측의 보안 우려를 이유로 한 이번 조치에 따라 동맹국인 한미 양국 간 원자력이나 에너지, 첨단 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협력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새로운 제한은 없으며 한국과 긴밀하게 과학 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동맹국인 한국을 과학 분야 협력에서는 북한 등과 사실상 비슷하게 취급하면서 한미 동맹에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바이든 정부 때인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상에 기타 지정 국가로 추가했으며 15일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1분기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액이 자동차 관세 25%가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전년 대비 10% 이상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5일 발표한 1분기 전체 자동차 수출액은 173억 달러로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1.3% 줄었습니다. 특히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1.2% 급감한 77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산업부는 지난해 1분기 수출 실적이 역대 최고를 달성한 데 따른 역기저 효과가 작용했고 지난해보다 3일 줄어든 조업 일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통상 대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정부가 당초 10조 원으로 제안한 필수 추경 규모를 12조 원으로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또 반도체 산업 등 첨단 전략 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중소, 중견 기업에 대한 투자 보조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단 국회 협조가 관건인데요.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한 미국의 통상 압력과 내수 침체에 정부가 당초 발표보다 2조 원 늘린 12조 원 규모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추경 사업은 재해 재난 대응, 통상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재난 대응에 3조 원 이상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재해대책비를 기존의 5천억 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고 산불 진압 헬기 등 장비 도입과 재해예비비 등의 2조 원 정도를 반영합니다. 통상과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에 4조 원 이상이 투입됩니다. 이를 통해 관세 피해 수출 기업에 정책자금 25조 원이 신규 공급됩니다. 또 민생 지원에 4조 원 이상이 편성됩니다.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 원 수준의 부담 경감 크레딧이 신설됩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지난해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 페이백 사업도 새로 추진됩니다.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미국이 품목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나왔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재정 투자를 기존 26조에서 33조 원으로 7조 원 확대합니다. 특히 소재 부품 장비 중소 중견기업에 투자 보조금을 신설합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바이오 등 국가 첨단 전략 산업 공급망 안전 품목,
전략 물자를 생산하는 소부장 기업에 신규 투자액의 최고 절반까지 국가가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첨단 전략산업 인프라 구축도 지원합니다. 특히 용인과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기업이 부담하는 송전설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 지원합니다. 다만 국회에서 계류 중인 반도체 특별법의 통과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실제 지원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40개 의대 학장들은 새 정부 출범 등 정치적 상황이 학사 유연화 등으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며 의대생들은 학사 일정을 다시 확인해 유급 시한 전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학장들은 학생들에게 알립니다라는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특히 의학과 4학년은 각 대학이 정한 복귀 시한을 넘길 경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가 불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5학년도 1학기 유급 시한 전에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2사학번과 2호학번 분리교육은 불가하며 특히 2사학번은 2030년 여름 졸업을 위한 학업 기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만큼 현 상황과 전망을 지혜롭게 판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의대 학장들은 각 학교의 유급 시한이 도달하는 시점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에게 유급 예정을 통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는 국어와 수학, 탐구 영역에서 선택 과목이 폐지됩니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수능에서 바뀌는 사항들을 모아 예시 문항과 함께 공개했습니다. 국어와 수학 영역은 시험 문제수와 시간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선택 과목을 폐지해 모든 학생이 같은 문제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사회와 과학 가운데 한 가지 영역만 볼 수 있었던 탐구 영역은 2028학년도부터는 사회과학 모두를 응시해야 합니다.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은 원래 입시 1년 10개월 전에 발표하지만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고교 학점제 도입을 고려해 오는 8월 각 대학 모집 단위별 반영 과목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 수시 모집 원서 접수 마감 전에 성적이 통지될 수 있도록 오는 2027학년도부터는 하반기 모의 평가를 한 달 앞당겨 8월에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 정책 등으로 전기버스 운행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버스의 경우 배터리가 내부 깊숙이 장착돼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왔는데 소방이 대대적인 진화 훈련을 벌였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교육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버스 지붕에서 불꽃이 맹렬히 타오릅니다. 아무리 물을 퍼부어도 사그라들질 않습니다. 지난해 1월 차고지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버스 배터리에서 불이 난 겁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경북 포항에서 운행 중이던 전기버스의 배터리에서 불이 나 4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전기버스는 배터리가 지붕이나 내부 깊숙이 설치돼 있어 진화에 더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물을 채운 이동식 수조마저 활용이 어려웠던 겁니다. 일반 승용차의 4배, 2층 버스는 5배까지 사이즈의 배터리 팩이 들어가요. 마치 시한폭탄 같이. 유독가스도 다량 배출되는 데다 소방대원들이 감전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친환경 정책에 따라 전기버스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돌발적인 화재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이 실전을 방불케 하는 진압훈련에 나섰습니다. 사람이 직접 불길 가까이 다가갈 필요 없이 멀리서 불을 진압할 수 있는 무인 파괴 방수차입니다. 건물 지붕이나 벽을 뚫고 물을 분사할 수 있어서 전기버스 배터리에서 불이 났을 때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수장비 진입이 어려운 곳에서 쓸 수 있는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도 첫 선을 보였습니다. 전기버스 차량의 구조를 보고 진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소방은 대원들의 안전한 소방 활동을 위해서 절연복을 갖추는 등 장비도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이번 겨울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난 겨울보다 3.3%가량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20.3 마이크로그램으로 계절관리제를 도입한 지난 2019년 이래 가장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도 54일로 제일 많았고 나쁨 일수는 12일로 가장 적었습니다. 다만 초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 조치 횟수는 3일로 지난 겨울보다 하루 늘었으며 서울과 울산, 제주 등 6개 시도는
평균 농도가 악화해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겨울 대기 정체 일수가 지난 겨울보다 12일가량 줄어든 데다 친환경 연료 전환이나 배출 농도 기준 강화 등의 노력이 더해져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기자들의 취재 아이템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과학일렬 코너입니다. 이번 시간엔 우리가 자연스럽게 흘리는 땀 한 방울로도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땀 센서 패치에 대해 권석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며칠 전에 이 땀 속 성분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이런 리포트를 봤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잖아요. 정말 대단한 기술 같습니다. 먼저 이 센서가 어떻게 정확하게 작동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 땀 센서 패치는 전기화학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센서에 장착된 이산화 티타늄 입자가 땀 속 전해질이 만든 전류를 감지하고 또 그에 따른 색 변화를 통해 성분을 분석합니다. 이 패치는 디지털 색도 검사법을 활용했는데요. 전압을 조절해 색이 변하는 원리를 통해 실시간으로 땀의 성분과 수분 상태 또 젖산 농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정교한 기술처럼 들리는데 기존에도 좀 유사한 기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개발된 기술과는 그 전에 있던 기술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와 방식을 사용했는지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죠. 네, 기존의 리트머스 종이는 체액에 반응해서 한번 색이 변하면 또 끝나는 일회성 방식이었는데요. 이번에 개발된 패치는 전기 신호를 통해 색이 바뀌는 방식이라 실시간으로 또 반복적으로 체내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센서 내부 챔버에 들어있는 이산화 티타늄 입자는 표면에 음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땀 속에 전해질이 만든 전류와 외부 전압이 더해지면 양전하를 띠고 있는 ITO 전극에 붙게 되는데요. 이때 파란색 신호가 나타나고 전극과 떨어지면 사라지는 원리를 이용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기존에는 저희가 리트머스 종이와 같이 종이에 한번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색깔이 바뀌면 다시 돌릴 수 없는 한계가 있었고요. 한번 센싱을 하고 나면 다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TiO2 입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압을 가하면 색깔이 발현되고 전압을 끄면 색깔이 없어지는 이런 디지털 색도 검사를 만들게 되었고 그러면 이 패치를 이용하면 사용자가 운동을 하다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패치는 운동 중에도 실시간으로 젖산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 젖산 농도는 근육의 피로도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예. 사용자가 이를 통해 체내 대사 상태를 또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자신의 운동 강도를 조절하거나 휴식 여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그렇다면 이 땀 센서 패치가 일상 속 건강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기술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죠? 이 패치는 일상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흘리는 땀만으로도 사용자가 자신의 몸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는데요. 예를 들면 열사병이나 전해질 불균형 같은 걸 미리 감지할 수 있고 운동 중에도 수분이나 전해질 상태를 즉각적으로 살피며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패치가 작고 가볍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은데 배터리 수명은 얼마나 됩니까? 네, 이 패치는 최소 크기의 배터리를 부착해도 약 17시간 동안 지속이 가능합니다. 배터리 용량이 커지면 사용 시간 또한 길어지기 때문에 운동 중이나 일상생활을 할 때도 장시간 착용이 가능한데요. 전문가의 말 들어보시죠. 일회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종이 기반의 발색 반응을 이용을 하는 시스템이나 혹은 이제 다회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약간 부피가 큰 보조 디바이스가 필요한 그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디바이스가 많았는데요. 다회 사용이 가능하면서도 그런 별도의 커다란 분석 장비 없이도 이제 장비 사용자가 자신의 헬스케어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배터리 수명도 길고 휴대성도 좋다는 면에서 참 강점인 것 같은데요. 이 땀 센서 패치, 그럼 앞으로의 연구 방향이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네, 열사병 예방이나 또 운동 중 체내 상태 확인은 물론 더 나아가 또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의 새로운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데요. 연구진은 임산부들이 좀 더 편안하게 생활하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한 웨어러블 센서로도 기술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땀 센서 패치가 건강관리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 GPT 4.1을 공개했습니다. 소형 모델인 GPT 4.1 미니와 GPT 4.1 나노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GPT 4.1은 지난해 출시한 GPT-4o 멀티모달 AI 모델의 후속작으로 GPT-4o보다 거의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고 오픈AI는 밝혔습니다. 또 GPT 4.1이 코딩 성능 면에서 GPT-4o보다 21%, 지난 2월 선보인 GPT 4.5보다 27% 향상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장문의 맥락 이해도 개선돼 AI 에이전트를 구동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하면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가설과 달리 오히려 노년기 인지 저하 위험을 줄여준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오스틴 텍사스대 제러드 벤지 교수와 베일러대 마이클 스컬린 교수팀은 성인 41만여 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 등이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57개 연구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그룹의 인지장애 위험률이 적게 사용하는 그룹보다 58% 낮았다며 정기적인 디지털 기술 사용이 인지 능력 보존 행동을 촉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달시장 점유율 1위 배민이 포장 수수료 6.8%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달앱으로 매장에 포장 주문을 한 뒤 직접 가져오더라도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요. 없던 수수료를 내야 하는 점주들은 한숨을 내쉬고 소비자들은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샐러드 가게. 짧은 점심시간을 활용해 앱으로 미리 포장을 주문해놓고 가져가는 소비자가 많은 곳입니다. 배달앱 시장 점유율 1위 배달의 민족이 그동안 무료였던 이런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점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고 포장지에다가 수수료까지 낸다고 생각하면은 더 많이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음식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데 아직 포장 중개 수수료가 없는 타 사이트를 이용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지금. 저도 이렇게 직접 점심을 먹기 위해서 포장 주문을 해봤습니다. 18,000원을 주문했는데 여기에 없던 중개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가 빠지면서 점주가 가져가는 금액은 10% 정도 낮아졌습니다. 배달의 포장 수수료는 업체마다 제각각입니다. 5년간 유예하다 부과를 결정한 배민이 6.8%, 유교는 최대 7.7%, 쿠팡이츠는 내년 3월까지 무료입니다. 배달앱 측은 포장 주문도 프로그램 개발 비용과 인건비 등이 들어간다며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배달의 민족은 포장 수수료의 수익을 재투자해 포장 주문이 활성화되면 소비자는 할인 혜택을 받고 점주는 배달비가 없어 수익이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배민은 포장 표현을 픽업 서비스로 바꾸고 포장 수수료도 중개 이용료로 바꿔서 안내했습니다. 결국에는 음식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거라는 생각에 소비자들은 걱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점주한테 붙는다 하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는 우리 소비자들한테도 전가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수 침체 그늘이 드리운 외식업계의 업계 1위 배민의 포장 수수료 무게까지 더해지며 점주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최근 가공식품 가격 인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업체들의 담합 여부 확인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농심과 오리온, 롯데웰푸드, 크라운제과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식품 가격 인상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가공식품 출고가 인상 과정에서 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값을 올렸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3.6%로 1년 3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한기정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최근 확대 간부 회의에서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인근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동물원 코끼리들이 둥근 원 모양 울타리를 만들어 새끼들을 보호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14일 오전 10시쯤 샌디에이고 동물원 사파리 공원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동물원 우리 안에서 평화롭게 시간을 보내던 코끼리들이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자 재빠르게 모여 울타리 모양으로 새끼들을 둘러싸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동물원에 따르면 이러한 코끼리들의 행동은 경계 원형이라 불리는데 새끼와 무리 전체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코끼리들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동물원 측은 약 4분 정도 원형을 만들어 새끼들을 보호한 뒤 흔들림이 사라지자 무리가 평소대로 돌아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 지질조사국은 현지 시각 14일 오전 10시 8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카운티 내륙 지역 줄리언의 남쪽 4km 지점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샌디에이고 당국은 지진에 따른 흔들림이 감지되고 선반에 물건이 떨어지긴 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혼 여성의 4분의 1, 미혼 남성의 5분의 1가량은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미혼 남녀 500명씩을 대상으로 결혼 관련 설문을 진행한 결과 여성의 26.6%, 남성의 18%가 결혼 의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결혼하지 않거나 망설이는 이유로 남성 25.4%가 결혼 생활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가장 많이 꼽았고 여성은 기대에 맞는 상대가 없다고 답한 사람이 19.5%로 제일 많았습니다. 특히 결혼 생활 비용 부담은 여성의 11.6%만 선택했고 반대로 여성이 답한 가부장적 가족 문화가 싫어서 또는 결혼으로 인한 커리어 저해 우려를 남성은 가장 적게 뽑아 성별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의대를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목표는 아닐 거예요. 근데 그보다는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 길을 택하면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너무 이렇게 강하게 지금 우리 사회를 누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선택의 여지가 의대 하나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좀 더 다양한 길이 있고 그게 미래가 밝다라는 게 보여진다면은 이런 의대 열풍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원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은 우선 궁금한 걸 계속 파헤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생 때나 이제 대학교나 고등학교 때는 뭔가 정해진 걸 배우는 반면 연구에서는 정말 모르는 곳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뭔가 궁금한 거 있으면 계속 파헤쳐보고 이해해보려고 하는 그런 덕목을 가지고 있으면 연구자로서 성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듣기 싫었던 말은 따로 없었고 옷을 입을 때 좀 불편한 점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공계라고 하면은 체크 난방을 입는 게 갖고 있는 이미지다 보니까 아침 옷을 입었을 때 체크 난방을 선택하게 되면 최근에 체크 난방 언제 입었는지 생각을 하고 주기를 조절하게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과학기술 행사인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이 20일까지 대전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야간 산불 대응을 위한 중형급 산불 진화 차량과 세계 최초로 마라톤을 완주한 사족 로봇 등 다양한 기술이 소개될 예정인데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